네, 요즘에 다양한 이유로 법인 설립을 많이 하시는데 법인을 설립하면 그 법인을 운영할 주체인 대표이사를 선임해야 되죠. 이 대표이사가 갖는 위험 요소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올렸던 영상에 최근에 달려있는 댓글이에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여쭙습니다. 둘이서 동업을 하고 한 사람이 50%, 다른 사람이 40%, 제3자가 10%로 회사를 설립하면 50%의 지분을 가진 사람이 대표이사를 하여도 회사의 부채, 세금 등에 대한 납부 의무가 없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주주와 법인과 대표이사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개인과 다르게 법인, 종이로 만든 이 서류에다가 인격을 부여해 놓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만들죠? 주주들이 출자해서 만들었어요. 법인을. 주주들이 돈을 낸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법인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때의 주주, 꼭 개인일 필요는 없겠죠. 법인도 가능한 거죠. 어쨌든 이렇게 종이로 만든 종이로 법인격을 법원에서 부여했잖아요. 그 이름에다가. 그러니까 이걸 운영할 주체가 필요하죠. 그분들이 이사들이죠. 그 중에 대표가 대표이사인 거예요. 주주가 2명으로 구성됐다면 이 주주들이 출자를 한 거고요. 법인에. 이 주주분들이 대표이사를 선임해야 되는 거예요. 꼭 이 주주가 대표이사가 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 대표이사가 주주는 아닐 수 있겠지만 상당히 큰 권한을 갖고 있어요. 이 부분 주의해야 되겠죠? 어떤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뭐까지 바꿀 수 있는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이 질문을 보면 부채 등 세금 납부의 의무가 없나요? 라고 물어보셨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 국세 기본법 측면에서만 답변을 한다는 거죠. 국세 기본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법인에 부과한 세금 측면인 거예요. 나라에서 그 법인에 세금을 부과했어요. 부과했다면 그 법인이 법인세를 납부하지 못했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니까 좀 크게 적었어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 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 납세 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 납세 의무를 진대요. 그 결국 법인이 납부하지 못한 세금을 주주가 낸다는 거예요. 어떤 주주죠? 50%를 초과하는 그런 주식을 갖고 있는 그 주주. 근데 특수관계는 포함하죠. 내가 25% 갖고 있고 와이프가 30% 갖고 있어요. 합쳐서 55%죠. 그러면 초과하니까 납세 의무를 부담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그 사례는 어땠죠? 어떤 특정 1인이 50%까지만 갖고 있었죠. 그러면 그분은 이렇게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 의무는 없어요. 당연히 없겠죠. 50%를 초과해야 되는데 50%거든요. 그럼 얼마나 부담해야 되죠? 회사가 10억을 못 냈어요. 그럼 그 주주가 5.1억을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지분율만큼. 100%라면 뭐 전액 부담하는 거겠죠? 50%까지는 제2차 납세 의무는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책임이 없다고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말한 주주 있죠? 주주는 누구죠? 주주 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그걸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사실상 그 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사실상 주주권을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소명하다가 잘못 소명하면 온전히 나한테 그 국세가 올 수도 있겠죠. 이 부분 주의하셔야 되고 참고로 요것도 저희가 규정을 잘 보면요. 납세 의무 성립일 현재의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 제2차 납세 의무를 지는 거예요. 제가 뭐 편법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규정에 나와 있는 걸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우리가 2020년도 법인세 못 낼 것 같아요, 지금. 6개월 동안 돈은 엄청 벌었는데 앞으로 7개월 동안 돈 나갈 때가 너무 많아요. 이 법인에서 더 이상 법인세를 납부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원래는 70% 갖고 있었어요. 지금도 70% 갖고 있죠. 전 법인세 납세 의무가 언제 생기죠? 법인세는 일반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번 돈에 대해서 3월 31일 날 납부하잖아요. 그럼 전 납세 의무가 언제 생길까요? 2020년 12월 31일 날 제 납세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전 원래 70%였어요. 만약에 제 이 법인의 법인세를 못 내면 제가 부담해야 되겠죠? 70%만큼. 근데 12월 30날, 31일이 아니라 하루 전날 주권을 넘긴 거예요. 이 사람한테. 그래서 내가 50%가 된 거예요. 그럼 전 법인세를 납부해야 될까요? 제2차 납세 의무가 있을까요? 없죠. 아까 그 규정에 뭐라고 돼 있었죠? 납세 의무 성립일 현재 이렇게 해당하는 자예요. 납세 의무 성립일 현재 50%를 초과해야 되는데 이때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는 31일 날 50%가 초과하지 않네요. 이분한테는 제2차 납세 의무가 없죠. 오늘은 사실 이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저희가 제2차 납세 의무잖아요. 국세를 못 내면 50% 초과인 사람만 쫓아가서 부과해요. 만약에 세금이 개인한테 부과가 된다면 어떨까요? 법인이 납부할 게 아니에요. 개인한테 부과되는 거예요. 이러면 개인이 당연히 납부해야죠. 그건 출자자의 제2차 납세 의무랑은 전혀 무관한 거예요. 대표이사한테 직접 부과되는 세금이 있거든요. 그건 대표이사가 납부해야 돼요. 나는 받은 돈이 없는데? 내가 법인한테 뭔 돈을 받았다고 나한테 어떻게 과세를 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법인으로 음식점을 했어요. 공사를 했죠. 인테리어. 돈 많이 들었겠죠? 근데 그 사람이 세금 계산서를 안 준 거예요. 공사업자가. 세금 계산서 안 받으면 조금 싸게 해준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냥 돈을 준 거예요. 현금으로. 이런 금액들. 그리고 직원들이 일하는데 사대보험이 너무 많이 나가요. 직원들 개인 사정이 있어서 그 직원한테 사대보험을 떼지 않고 그냥 준 거예요. 왜냐하면 신용불량자일 수도 있고 외국인 노동자일 수도 있고 이렇게 돈을 줬어요. 이런 돈들. 그리고 내가 하나하나 그 장부를 기록해야 되는데 통장의 입출금을 잘못 기록한 거예요. 근데 잘못 기록한 후의 결과물을 내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대표이사분들이 확인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한테 받아야 될 돈이 있는데 100만 원인데 잘못 기록한 거예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내가 누군가한테 갚아야 될 건데 갚지도 않았는데 그냥 갚았다 그랬어요.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이게 법인세에 당장 영향이 없을 수 있겠죠. 근데 장부는 그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런 것도 문제될 수 있겠죠. 내가 처음에 법인을 설립하면서 1억 자본금을 넣었어요. 이 돈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을까요? 내 마음대로 꺼내서 썼다면 이 부분도 문제가 되겠죠. 이 돈으로 인테리어를 했는데 세금계산을 못 받았어요.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가지금이에요. 법인에서 돈이 나갔는데 그 출처, 도대체 어디로 나갔는지가 불분명한 거예요. 그런 돈들이 가지금이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이 가지금으로 남아있게 된다는 거죠. 이게 뭐 사전적인 의미예요. 실제 현금의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불분명한 거예요. 이런 걸 읽어보면은 야 이렇게 한다는 게 말이 되냐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대충대충 해서 장부가 세무서에 들어가고 있어요. 본인이 그걸 모를 뿐이지. 그 대표이사가. 그러면 어쨌든 법인에서 내가 가져간 돈은 없거든요. 근데 기록을 좀 잘못한 거예요. 좀 실수를 한 거예요. 이 상태에서 법인을 폐업했어요. 그럼 저게 없어질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잘못 기록된 가지급금이 대표이사한테 상해 처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거 누구한테 책임이 있나요? 나는 50%밖에 없으니까 책임이 없나요? 아니죠. 대표이사기 때문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가지급금에 대한 책임은 대표이사한테 상해 처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상여처분되면 소득세, 대표이사가 내야죠. 가산세 당연히 내야죠. 이게 관련된 얘기들이에요. 판례네요. 그렇죠? 폐업 신고했는데 이렇게 특수관계자 소멸되었으니까 가지입금을 상여처분한 거예요. 상여처분했다는 의미가 그냥 급여를 가져갔다고 보는 거예요. 그 대표이사가. 왜냐하면 법인이 제대로 기록을 안 했으니까 그 법인의 책임을 지는 대표가 소득세로서 책임지는 거죠. 이건 제2차 납세 의무랑 전혀 무관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지입금, 아까 세금계에서 못 받은 거, 사대보험 없이 그냥 나간 거, 그런 것들을 다 모아보니까 5억이래요. 그럼 세금 얼마 나올까요? 개인한테? 5억 정도 나오겠죠? 소득세도 내야 되고 신고 납부불성의 가산세까지 본인이 부담해야 되겠죠? 소득세만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대표이사라면 법인세를 매년 납부하는 것도 중요한데 법인의 장부가 어떻게 작성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실제 법인의 경제적인 실질과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법인에 빌려줄 수도 있잖아요. 이걸 제대로 기록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난 법인에 분명히 한 5년 동안 5억을 넣었거든요. 근데 내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결산한 걸 확인하지 않잖아요. 지금 와서 확인해 보잖아요. 그 장부를 딱 보면은 내가 법인한테 빌려준 돈이 3억밖에 없대요. 난 분명히 5년간 5억을 빌려줬는데 3억밖에 없대요. 이게 그 가지입금이 생긴 결과물이라는 거죠. 내가 빌려준 돈도 다시 못 받아오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안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름이 가지입금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이름을 가지입금을 쓰지 않고 둔갑해서 숨어있는 금액들 있죠. 그런 금액도 대표이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부분이 그런 건지.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